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하루 10분 나를 발견하는 시간 스몰 스텝이라는 책입니다. 제목만 봐도 내용이 뻔하게 예상되는 책이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제목만 봐도 내용이 너무 뻔해서 안 읽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책이 눈에 걸리면 여기저기서 또 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또 들어오더라고요. 이 책을 알게 되고 우연히 이 책의 저자님께서, 이 저자는 박유철님인데요. 세바시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강연을 봤습니다. 강연을 보니까 이분 책은 한번 읽어도 되겠다. 뻔한 이야기일지라도 이분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실 뻔한 이야기는 맞거든요. 뻔한 이야기는 맞는데 뭔가 다르게 느껴져요. 저도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은 그래요. 어떤 거냐면 제목처럼 작은 습관들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또 변화를 맛볼 수 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한 달, 두 달 정도 하다가 저는 포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이 너무 뻔해서 안 읽으려고 했었는데, 이 책을 읽으니까 제가 한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습관들이 뭔가 큰 변화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면 실패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의지력이 좋으신 분은 잘 하시겠죠. 하지만 저 같은 이런 평범한 보통 사람은 네, 쉽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요. 습관이라는 게 참 빼곡히 쌓인 그런 책꽂이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습관을 만들려면 이 빽빽한 이 책 중에 어떤 책을 빼야 돼요.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새로운 습관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 빼기가 잘 안 됐어요. 기존에 갖고 있던 나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부분은 저의 열정, 의지? 아무튼 무언가 부족했겠죠. 새롭게 만들고 싶었던 그 습관이 아마도 그렇게까지 나에게 필요하거나 내가 즐겁거나 또는 만족스러운 습관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하고 싶었죠. 하고 싶었지만 잘 안 됐어요. 앞에 이야기가 좀 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실패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 너무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을 좀 길게 했습니다. 이 작가님이 세바시에 출연을 하셨으니까 한번 해당 영상을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뻔한 이야기가 정말 뻔하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은이 박유철, 7년간 브랜드 전문제 에디터로 살다가 지금은 작지만 경쟁력 있는 회사를 돕는 브랜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지극히 평범한 40대로 살던 어느 날 남다른 삶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1년에 100권씩 자기계발서를 설립하고 부와 성공을 위해 밤낮으로 애썼지만 돌아오는 건 좌절과 실패감 뿐이었다. 다른 사람이 재단하고 휘두르는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가장 나다운 삶을 살고 싶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스몰 스텝이다. 남들이 열광하는 것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싶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거창한 계획이나 다른 자기계발이 아닌 작지만 쉽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다. 그래서 3년 동안 매일 스몰 스텝을 실천했다. 그리고 가장 나다운 삶과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되찾았다. 지금은 스몰 스텝이 연결해준 가장 나다운 일인 글과 강의를 통해 삶의 비밀을 꾸준히 공유하고 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평범한 대학을 나왔다. 나름의 인지도는 있었지만 대기업이 아닌 작은 회사를 다녔다. 성실하게 일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성과나 내세울 직함을 얻지는 못했다. 나는 그것이 뭔가 잘못된 삶이라고 생각했다. 열심과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읽었다.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좌절과 불면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딱히 답이 보이지 않았다. 스몰 스텝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일기를 쓰고 영어 단어를 외웠다. 좋은 글을 필사하고 팟캐스트를 들었다. 산책을 하고 좋아하는 음악들을 선곡해 나만의 앨범을 만들었다. 매일 10분을 넘기지 않는 작은 실행들을 반복했다. 내가 좋아하고 내게 필요한 목록들이 하나둘씩 늘어갔다. 소소한 성취감이 소리 없이 쌓이기 시작했다. 부담 없이 시작했기에 지속할 수 있었다. 대단한 목표나 기대가 없었기에 그럴 수 있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나는 달라졌다. 평범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랬더니 성공한 친구나 누군가의 삶을 덜 부러워하게 되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니 남과 비교할 시간이 없었다. 매일 소소하게 실천하는 스몰 스텝이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아주었다. 영어 단어를 매일 외우다 보니 어느 날 영어로 된 강연을 조금씩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 영화 한 편을 자막 없이 보기 시작했다. 그 자신감으로 1어 단어를 외우기 시작했다. 간간히 보이는 1어들을 부지불식간에 읽어낼 때가 있었다. 그 작은 만족이 조그만 흥분을 불러왔다. 영어나 1어를 마스터하려 했다면 진즉에 좌절했을 것이다. 나는 지금도 욕심 없이 매일 5단어를 외운다. 좋아하는 음악을 모으고 좋아하는 글을 따라 쓴다. 그러면서 내 안에 조금씩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다. 나의 대표 스몰 스텝은 3줄 일기다. 매일 아침 일기 3줄을 쓴다. 어제의 좋지 않았던 일, 좋았던 기억, 그리고 오늘의 다짐을 한 줄씩 쓰는 것이다. 길면 10분, 빨리 쓰면 5분이면 족하다. 그렇게 몇 달을 꾸준히 쓰다 보니 나만의 작은 습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아침에 못 쓰면 일하다가도 짬을 내 3줄을 쓴다. 그것도 안 되면 잠들기 전에라도 쓰려고 한다. 정 쓸 내용이 없을 때에는 비워두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날은 1년에 2번 정도다. 사실 3줄 일기는 많이 알려진 기록법이다. 하지만 이보다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은 찾기 힘들 것이다. 이 방법을 처음 제안한 일본인 의사는 7줄짜리 차트 쓰는 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7줄로 환자의 상태를 정리해 놓으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다. 나도 내 상태에 대한 차트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 막연한 기대감에 3줄 일기를 시작했다. 3줄 일기를 계속 쓰던 어느 날 지난 글들 속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나는 늘 대인 관계와 소통을 어려워하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 관계 속에서 가장 큰 만족과 에너지를 얻고 있었다. 그리고 불편한 이웃,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클라이언트에 대한 미안함, 아내에게 짜증을 내고 난 후에 깊은 후회가 3줄 일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했다. 잠깐 쉬자며 TV를 켜는 순간 그날의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 휘발되는 일들이 반복됐다. 밀린 청소를 하거나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책을 읽어야 할 시간들이 그렇게 사라지고 있었다. 쓸데없이 고민과 걱정도 반복됐다. 3줄 일기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서 부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게 바로 평소에는 잘 알지 못했던 진짜 내 모습 중 일부였다. 내 진짜 상태를 보여주는 일종의 차트인 셈이다. 3줄 일기는 그렇게 내 삶을 조금씩 심플하고 가볍게 바꾸어 갔다. 한동안 유행했던 정리정돈과 심플 라이프의 쓰기 버전이라고나 할까? 내가 3줄 일기를 매일 빼놓지 않고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3줄 일기는 나에 대한 아주 세밀하고 선명한 정보들을 보여준다. 나는 스몰 스텝 플래너를 매일 가지고 다닌다. 짬이 날 때마다 플래너를 펼쳐 당장 할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스몰 스텝을 실천한다. 신기한 건 이 일이 즐겁다는 것이다. 누군가의 눈에는 강박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 일이 정말로 재밌다. 일명 뽁뽁이 터뜨릴 때의 쾌감과 비슷하다. 플래너를 보고 있으면 아직 실천하지 못한 스몰 스텝 항목에 체크하고 싶은 묘한 승부욕에 사로잡히곤 한다. 지하철에서 영어 단어 5개를 외우고 일을 하다가도 단축키 하나를 외운다. 그리고 플래너에 표시를 한다. 체크 표시가 늘어날 때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성취감을 느낀다. 거의 모든 칸을 채운 날은 그날 하루를 잘 살아낸 뿌듯함이 인다. 공감이 안 돼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 의문을 품으실 분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날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얻는다. 대단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인 것도 아닌데 실제로 매일 의욕과 힘을 얻는다. 자신이 삶에서 주인으로 산다는 것이 대단한 도전과 모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짜 주인으로 사는 삶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삶은 아주 작은 일상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나의 의지로 하루를 계획하고 나의 노력으로 그 하루의 작은 계획들을 실천해가며 내가 내린 결정들의 열매와 쓴맛의 경험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한 번뿐인 인생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자신의 아주 작은 일상에서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인생 전체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믿는다. 내가 매일 스몰 스텝을 실천하고 기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적어도 이 사소함에서만큼은 내가 주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스몰 스텝 플래너 기록법 역시 세 줄 읽기만큼 간단하다. 왼쪽에는 자신이 매일 실천하는 스몰 스텝 항목을 기록하고 오른쪽에는 1, 2주 정도의 날짜를 기록한다. 그리고 매일 실천한 스몰 스텝에 표시를 하는 것이 전부다. 스몰 스텝 항목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써놓는 것도 좋다. 시간관리, 관계 맺기, 소통 같은 키워드를 써놓으면 자신이 추구하는 스몰 스텝의 방향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꼭 지키면 좋은 원칙은 실천하지 못했다고 X 표시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 이상 실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리스트에서 과감히 삭제한다. 물론 꼭 필요한 스몰 스텝이라면 다음 주로 넘겨 계속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스몰 스텝은 목표 달성에 방점이 있지 않고 작은 성취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 가능하면 10분 내로 실행할 수 있는 진짜 스몰한 항목들만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매일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다. 스몰 스텝, 결국 좋은 습관 만들자는 얘기 아닌가? 맞다. 그런데 아니다. 형식은 습관 만들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스몰 스텝의 목적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가장 큰 목적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즉 자기 발견의 솔루션으로서 접근한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브랜드 전문지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창업자들과 성공한 CEO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타인과의 비교나 경쟁보다는 가장 자기다운 모습에서 차별화의 방법을 찾는다는 점이다. 나는 그 방법을 알고 싶었다. 그 방법을 찾다가 발견한 것이 스몰 스텝이었다. 자기 일에서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은 한 번에 큰 성취를 거두려 애쓰기보다는 늘 하던 일을 꾸준히 지속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다. 속도보다는 방향을, 단기간의 성급한 성취보다는 지속성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이다. 스몰 스텝, 흔한 자기계발서의 내용이 아닌가? 맞다. 그런데 아니다. 매일 스주를 쓰고 산책을 하고 필사를 하는 것이 당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진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지만 해야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다시 말하지만 스몰 스텝은 자기 개발이 아닌 자기 발견의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성취나 성과나 성공은 그 다음 문제다. 나는 1년 전보다 조금 더 나에 대해 더 많이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해 내게 더 맞는 삶에 도전할 수 있었다. 우선 하루에 3줄을 써보라. 하루 중 가장 안 좋았던 일, 좋았던 일, 그리고 내일에 대한 작은 다짐을. 점심시간이나 퇴근할 때 20분만 걸어보라.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좋아하는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들어보라. 그러면서 타인의 기대와 이목에서 벗어나보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고 그저 그 시간을 즐겨보라. 그런 시간을 보낸 지가 꽤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얻은 에너지로 조금 더 섬세하게 가지를 뻗어보라. 그때부터는 전적으로 자기 취향에 따를 일이다. 하루에 시 한 편을 읽을 수도 있고 5분 동안 책상을 정리할 수도 있다. 테드나 세바시 강연을 들을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음악을 매일 한 곡씩 선곡할 수 있다. 단 가능하면 10분을 넘기지 않아야 하고 부담이 된다고 느끼는 순간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힘과 의욕을 주는지 살펴보자. 힘과 의욕을 주는 일들을 하다 보면 그게 바로 내 취향과 맞는 일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나만의 취향을 발견한 이후에는
지속 가능한 여부를 지속적으로 테스트해보라. 정말 그것이 당신다운 스몰 스텝이라면 자연스럽게 다른 스텝들로 뻗어가게 될 것이다. 다른 삶이 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다. 그것은 수능 성적을 올리고 스펙을 쌓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이다. 다른 이들과 비슷한 삶이 아니라 자기다운 삶을 지금이라도 고민해야 한다. 그것은 직장을 바꾸거나 직업을 바꾸는 이직이나 창업에 대한 고민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은 삶의 방식에 관한 고민이다.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삶이어야 한다. 얼마나 더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에게 기죽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이 삶을 자신이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의 방식과 그 선택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 자신만의 삶의 철학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삶, 내가 만족하는 삶, 내가 책임지는 삶을 만들어야 한다. 삶의 속도를 지키는 장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나의 경우에 스몰 스텝 플래너가 그 장치다. 하루 동안 잊지 않고 해야 할 목록들이 삶의 속도를 보여주는 속도계인 셈이다. 체크하지 못한 빈칸이 많다는 것은 내 삶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증거다. 하루 중 단 10분을 못 낼 만큼 바쁘다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다. 내 삶의 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증거다. 물론 클라이언트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는 미련 없이 플래너를 내려놓는다. 그러나 그 일이 끝나면 다시 삶을 점검하기 시작한다. 삶의 속도를 회복하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 일기를 쓰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성경을 읽고 음악을 듣고 필사를 한다. 그렇게 삶의 리듬을 찾아간다. 만일 내가 이런 스몰 스텝을 하나씩 밟아가지 않았더라면 내 삶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다. 생각보다 무리했을 수도, 생각보다 게을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스몰 스텝을 시작한 건 대단한 걸 이루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저 그것이 내가 정말 바라는 무언가를 찾기 위한 바로미터가 되길 바랬다. 누군가의 요구가 아닌 내 마음이 시키는, 나를 움직이는 힘을 발견하는 도구로 스몰 스텝을 실천하고 싶었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실행하지 못하는 스몰 스텝은 큰 고민 없이 플래너에서 제외하곤 했다. 대신 크게 마음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목록들을 새로 추가했다. 그날 스몰 스텝을 실행하지 못해도 X표 하지 않았다. 목표를 정해두고 치열하게 수행해 나가는 자기 개발과는 달랐다. 스몰 스텝은 오히려 그것과는 정반대의 목적으로 시작한 일이었다. 세상에는 단기, 속성, 비법이라는 단어들이 넘쳐난다. 하지만 단기간의 속성으로 비법으로 변화하는 일은 없다고 믿는다.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오래 지속하거나 자신만의 성공으로 만들어가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오직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만 비로소 진짜 성공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니 내 마음을 끄는 일, 가장 나답다고 생각하는 작은 실천의 대상을 찾아보자. 오랫동안 외롭게 두었던 기타가 있다면 먼지를 털고 하루에 코드 하나씩만 배워보자. 읽은 책의 한 구절이라도, 산 책의 목록만이라도 매일 기록해보자. 그리고 그것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꾸준히 알려보자. 스몰 스텝은 아주 작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코 작지 않다. 어느 배우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나온 장면을 유심히 본 적이 있다. 그 배우는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기도를 했다. 그리고 해독 주스와 간단한 밥과 반찬으로 식사를 하고 운동을 했다. 특이한 것은 TV와 스마트폰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로지 자신이 하는 운동, 자신이 먹는 주스, 자신이 먹는 밥에만 집중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다른 출연자들을 비롯한 나를 당황하게 했다. 그 모습에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이 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하게 산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해내려 한다. 그것은 분명 욕심이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과 건강한 삶을 무너뜨린다. TV나 스마트폰이 해롭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어떤 것을 볼 때 그것에 집중해야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뿐이다. 물론 몰입이 가능한 시간과 장소를 찾는 건 어려운 일이다. 때로는 악조건 속에서 일을 해내는 것이 프로다. 하지만 진짜 일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시간과 공간, 조건 속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지 알고 있고 그것을 위한 자신만의 리추얼을 가지고 있었다. 시인 윤동주는
매일 저녁 신촌에서 서강까지 천천히 산책을 했고 슈바이처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저녁 1시간을 구별해 놓았다고 한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매일 달리기를 한 후 연두부로 저녁 식사를 대신하는 것은 많이 알려진 리추얼이다. 수없이 많은 천재 예술가들의 습관을 모은 단행본이 출간될 정도로 이런 이야기는 넘쳐난다. 운동 선수들 역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매일 치르는 자신만의 의식들이 있다. 이 모두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자신만의 스몰 스텝들이다. 이해하거나 설명할 길이 없는 괴짜스러운 것이라 해도 말이다. 스몰 스텝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자기 발견의 과정으로 이끈다.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가장 잘 맞는 답은 나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찾을 수 있다. 자신이 무엇에 가장 끌리는지, 무엇을 할 때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지 아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 지루하고 뻔한 일상을 이겨내고 돌파할 힘을 얻는다. 누군가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수영을 한다면, 누군가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 드럼을 배운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그것이 숨어있는 본능과 욕구를 자극하고 힘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그런 좋은 에너지를 안고 자기 일에 임하는 사람은 주도적이고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는 일에 관한 성취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런 힘을 이끌어내는 것은 대단치 않은 아주 작은 스몰 스텝에서부터 시작된다. 약속 시간 10분 전 도착이라는 스몰 스텝은 내 안에 숨어있는 에너지를 이끌어냈다. 실제로 경험하면서도 늘 신기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나를 끌고 가는 힘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된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이런 질문을 받아보지 못했던 탓이다. 그저 나무꾸럽지 않은 남들만큼 사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이라고 배워온 탓이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지금의 삶이 당신이 선택한 삶인지, 더 나은 대안은 없는 것인지, 정말로 원하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인지, 그 질문에 하나씩 답해가면서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의 희열을 맛볼 수 있다. 그 결과가 돈과 명예는 아닐 수도 있다. 대신 이제껏 누리지 못했고 미뤄왔던 진짜 보람과 만족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습은 생각보다 심플할 것이다. 매일 10분을 투자해 평소 해보지 않았지만 늘 끌리던 그 무언가를 시도해보라.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그것이 삶에 끼치는 영향을 관찰해보라.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일상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은 채 작은 혁명을 시도해보라는 것이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나만 알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도전을 감행해보라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기록을 브런치에 정리해 올렸다.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냈다. 그때 확신할 수 있었다. 나처럼 평범한 일상의 균열을 내고 자신에게 숨겨진 그 어떤 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혼자 일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을 하며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내 강의를 듣고 직접 찾아와 브랜드 스토리를 정리해달라고 요청한 조그마한 화장품 회사의 대표였다. 인사도 할 겸 찾아가겠다고 했더니 흔쾌히 오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날 그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브랜드에 대해 공부하기로 했다. 그 후 2달간 진지하게 공부하고 토론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작은 책자를 만들어 고객들에게 배송했다. 그 시간이 즐거웠고 보람이 있었다. 신뢰를 바탕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을 무렵이었다. 대표가 자신의 지인들에게 나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소개가 또 다른 소개를 부르는 일이 이어졌다. 비로소 이 시장이 돌아가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의 아주 작은 부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기분이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할 때 그 일은 또 다른 파동을 만들어낸다. 그 사람과 그 일로 인해 또 다른 일들이 이어진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이런 파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물론 그것은 어마어마한 책임을 부른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고 아무리 사소한 관계라도 조심스럽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일이나 사람에게든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파동은 일과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렇다.
아주 작은 스몰 스텝 하나가 다른 스몰 스텝을 부른다. 영어 단어 5개 외우기는 테드 동영상과 자막 없이 영화 보기로 이어졌고, 1어 단어 외우기와 우리말 학습으로 이어졌다. 시험 점수를 올리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닐 때 언어를 공부하는 것의 유익은 생각보다 크다. 다른 나라 사람의 언어로 정서까지 읽을 수 있다면 단순히 말이 느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정서와 문화까지 이해하는 것이 된다. 사람은 그가 쓰는 언어의 영역만큼 사고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자막 없이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과 더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되었다.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보이고 그만큼의 생각의 폭도 넓어졌다. 나에게 영어 단어 외우기는 외국어 공부의 유용함을 넘어선다. 왜일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간이 작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작았기에 그 유용함을 쉽게 느꼈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변화를 말하는 책들은 수도 없이 많다. 도움이 되었지만 일시적이었다. 고민해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성공이자 행복이었기 때문이다. 그곳에 다다르는 길이 너무 복잡하고 멀어 보였다.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박약한 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람들의 경험이었기에 남의 일로만 보였다. 대단해 보였지만 내가 그렇게 바뀔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스몰 스텝은 달랐다. 누구라도 할 수 있을 만큼 작은 도전이었기에 시작할 수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일들과 연결해 주었기에 지치지 않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내가 그 변화의 주인이 될 수 있게 해주었기에 지속할 수 있었다. 스몰 스텝의 목록들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었다.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아도 되었다. 내 마음을 끄는 것들이 무엇인지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 내게 힘을 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가장 나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깨달을 수 있었다. 2년 이상 실증내지 않고 지속하는 스몰 스텝들이 있다. 그것이 당장의 놀라운 변화나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나 자신을 향한 믿음을 주었다. 그 믿음이 작은 성취들을 불러왔고 그것이 내 삶과 내 일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좌절할 때도 많았지만 이전보다 더 빨리 일어설 수 있었다. 스몰 스텝의 강점은 간단하다. 작고 쉽다는 것. 자신을 이끄는 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속 가능한 실천을 통해 작지만 실제적인 변화들을 이끌어낸다는 것. 어떠셨나요? 저는 다시 한번 스몰 스텝 플래너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더 작게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10분 아니면 5분이면 할 수 있는 습관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또 중요한 것이 제가 되고 싶은 무엇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것, 그냥 내가 하면 즐거운 것, 이런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시간이 없어서 힘들긴 해요. 가장 큰 문제는 항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는 거예요. 정말 저는 10분 내기도 정말 어렵거든요. 자영업 하는 게 좀 그래요. 항상 스탠바이 상태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분의 제안처럼 작은 스몰 스텝을 만들어서 단 한 개라도 꾸준히 한번 해보려고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